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레미콘 1일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처음 레미콘을 맡고 제 영상을 1편부터 전편을 다 숙지하고 왔다고 합니다. 레미콘 업무에 조금 관심이 많은 친구이고, 저희 동네에서 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면서 이 레미콘을 하고 싶어서 직접 제 채널에 문의를 넣어서 제 채널에 한번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를 요청하고 오늘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주에 사는 38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레미콘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지금 수입보다 아이 네. 둘 키우면서 예, 수입을 조금 더 벌고 싶다. 예. 이것저것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렇군요. 화물차랑 레미콘하고 뭐 이것저것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 레미콘은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조금 되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많이 좀 유튜브도 보고 예. 봤는데 진입 장벽이 또 높더라고요. 네, 높고도 그렇죠. 높고 뭐 주변에 지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진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차차 형님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네. 인연이 돼서 또 도움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 한 4명, 5명 정도 제자를 배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제 채널에 문의를 주고 이제 하고 싶다라고 요청이 와서 일일 체험해보고 적성이 맞는지 좀 평가도 해보고 하루 이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또 눈으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게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를 전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게 정말 내 적성과 맞을까를 좀 비교해 보고 일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보고 현실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한번 체험을 해봤던 내부는 지금 전부 다 입문을 했습니다. 자, 적응해서 여태까지 잘 하고 계신데,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올해 38살입니다. 38살이요? 예.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그 나이가. 네. 그래도 또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둘이나 키우고, 저랑 똑같이 아들 둘 네네.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 어떤 규칙이라든지 급여 생활자들은 또 이제 급여가 딱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욕심을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지금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게 레미콘 업무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이 워낙 또 괜찮아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진입하기에는 딱 적기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서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신규 사업자를 대출을 1도 안 해주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네네. 다행스럽게 또 옆에서 이제 또 가족분이 같이 힘이 돼준다고 해서 진입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비전이나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제가 시작할 때보다 임금이 벌써 2배 정도 가까이 또 인상했고, 물론 인건비, 차값 여러 가지 동반 상승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건설기계 계통에서는 가장 저렴한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풍족하진 않지만 할만하다 정도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유입돼서 이거에 대한 시스템과 구조를 좀 파악하고 같이 이제 변화의 과정에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레미콘은 큰 차다 보니까 안전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다른 핸드폰 보는 행동이라든지 승용차 보는 습관을 많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들이 레미콘을 봤을 때 약간 조금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불긋불긋 생기거든요. 네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때 그냥 양보해주는 미덕을 발휘하면서 천천히, 레미콘은 리밋도 걸려있고 현장이 가깝다 보니까 웬만해서 뭐 추월하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업무를 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레미콘에 대한 구조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1회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레미콘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레미콘은 구성이 앞에 헤드 또는 탑, 여기 우리가 좀 타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레미콘을 실어주는 드럼구, 드럼 돌아가는 거죠. 드럼은 양방향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레미콘을 안에서 잘 믹서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레버를 꺾으면 토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크루즈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파워를 더 넣어줘서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을 실어주는 상층부 호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미콘이 나오는 1차 타설부가 이제 V슈트, 그 다음에 마지막 투출되는 부분이 슈트, 그 다음에 페이스통,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고, 축은 3개입니다. 앞축 하나, 뒤축 2개. 평상시에는 뒤축 맨 끝에 것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스위치를 변환해주면 가운데 것까지 같이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될 게, 기능은 크게 없어요. 일반 화물차랑 똑같은데, 배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물밸브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만 숙지를 하면, 화물차를 몰아봤던 분들이라면 한 2, 3일 정도면 대부분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스틱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하이 리스크가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염두하면 아마 배우는 거에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적응해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도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참여해서 레미콘의 구조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파악해 가는 모습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래요. 저도 뭐 한 가지 뚜렷하게 막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조금씩 어울릴 정도. 이게 사람이 사람 생활하다 보면은 인간 생활이라고 하죠. 하다 보면 어울림이 있고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다 보면 너무 안 하는 것도 못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요.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정도 수준까지 같이 이제 자기가 노력하면, 아니 기본은 다 하잖아요. 올라오면. 그래서 당구도 한 120, 150 치고 딱 재밌게 놀 수 있는 딱 수준. 어울릴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다. 그죠? 그래서 50하면 안 껴주거든요. 안 껴지. 재미없다가 안 네, 껴지. 100에서 한 150 정도 사이 구령 나오면 그나마 이제 같이 이제 편 먹고, 그 정도는 되죠. 아니면 이제 갬페이로 이제 혼자 다이다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수준까지 가면 재밌게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어울릴 수 있죠. 맞아요. 그게 이제 재미있는 사회생활의 일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딱 그걸 좋아하거든요. 딱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구도 딱 120, 볼링도 120, 그게 있는 것 같아요. 120, 120. 그 정도 수준. 그 정도가 딱 어울리죠. 네, 그 정도 수준 딱 하면은 남들과 이제 어울리기 뒤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랑은 진짜 연결고리가 많은 게, 저도 술은 잘 못하거든요. 담배 안 피지. 네. 당구도 저랑 비슷하지. 네. 또 볼링도 뭐 저도 뭐 잘 칠 땐 잘 치지만 또 기복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또 그냥 어울릴 정도로 하지. 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한 2, 30명 있는 회사에서 120 정도만 나와주면, 그냥 누구 칠 때 네. 그냥 껴서 그냥 같이 쳐주는 네, 정도. 너무 못한다 이 정도 소리 못 듣고 그냥 딱 중간 하는 만큼만 해주면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그냥 편 먹고 할 정도. 맞아요. 재밌을 그게 정도로만. 맞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삶이 약간 좀 팍팍해진 건 있어요. 삶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물가 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애기 키워봐서 알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올해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는 어른들이 얘기하기는 뭐 애기들 유치원 보내는데 비용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내보면 그건 옛날 사람들 얘기고, 기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 옷 사줘야 때 되면 옷 사줘야 돼. 옷이 뭐 1, 2만 원이에요. 애들 좀 예전에 홍포짐하게 긴 거 입혀가지고 2, 3년 입어야지 이런데, 요즘에 그렇게 입고 보내면은 이거 유치원에서 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딱 그 시절에 맞게, 딱 유행에 맞게끔. 그럼요. 그게 중요하지. 예. 우리 애기가 지금 6살인데 그걸 알아요. 뭐냐면 유행하는 거, 패션. 6살짜리가 예. 그걸 안다고, 남자애가? 유치원에서 애기들이 입는 거 보니까 자기도 같이 이제 이렇게 맞춰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빠르네. 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는 거예요. 다들 따라가는 거예요. 맞춰서. 이제 뭐 큰 금액에 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포지션이 조금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철마다 내복 사줘야 돼, 옷 사줘야 돼, 먹는 거 먹고 싶은 것도 이제 또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용품 마련으로 뭐 학용품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놀러 때 되면 키즈 카페 가서 또 그럼요. 놀아줘야 돼. 그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요. 네. 주말 되면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니까 일단. 그죠? 한 번 외출하면 외식하는 데만 해도 4, 5만 원 금방이에요. 그럼요. 나가면 뭐 밥 먹어야 되지. 애들 맞아요. 놀러 데리고도 가야 되지. 심지어 요즘 짜장면 가격 하나에도 8,000원씩 하니까 한 번 나가면 최소 3만 원은 밥값으로 쓰게 되고 그럼요. 거기다 기름값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먹고 싶다 입장료나 그러면 뭐 그런 거. 입장료 뭐 이런 거. 제가 최근에 수영장 여름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50만 원 쓰고 와요. 수영장에서 무슨 50만 원을 써요? 그러니까 캐리비안 그 있잖아요. 그런데 오션이나 이런 데 가면 오션 가면 내 식구만 가도 입장료가 한 20만 원 하는데. 네, 그거 방 잡고 뭐 하면 30만 원에 밥 먹으면 이틀 치니까 20만 원 잡고 기타 경비 기름값 왔다 갔다 하루 노는데 50만 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문화생활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죠. 가족이고 애들한테 좀 이렇게 추억도 남겨주고 싶은 그럼요. 그런 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실 좀 애들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예, 사실 아이들이 아빠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저도 이렇게 불 켜보니까 아마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애기가 큰 애가 6살, 6살. 작은 애가 몇 살? 작은 애가 17개월. 17개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걔는 이제 시작이죠. 예. 남자애들이 딱 커가면서 제가 느꼈던 공통점이 뭐였냐면 뭔가를 이제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기 시작하든 돈에 대한 가치보다 이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놀이를 알기 시작할 때 그때가 한 4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는 하나가 가면 둘은 같이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같이. 총을 사주면 같이 사줘야 되고 똑같은 걸 사줘야 되고. 옷을 사주면 나도 새 걸 사줘야 되고 형아가 입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려주고 싶어도 물어봐요? 이거 형아 건데 눈으로 봤던 게 있으니까 하긴. 네, 형아 건데 저 안 입을래요. 이렇게 바로 얘기해요. 안 입는데요? 안 입는다. 유행이 일단 지난 건 아니까. 이때 시절에 뭐 지금 유행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카봇이다. 네. 그러면은 내년에 되면은 또 다른 뭐 만화 채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 유행이 바뀌니까. 뭐 채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시각이 틀리니까 그렇지. 다른 친구들이 다른 걸 입고 다녀. 그럼 나도 피카츄가 유행이야. 그럼 피카츄 빵이 유행이야. 그럼 괜히 빵이 먹고 싶어지는 거야. 빵이 뭐 그렇게 맛도 있는 건 아닌데 애들이 하니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 자기도 같이 따라가고 싶은 거야. 사고 싶은 거야. 별거 아닌데도. 비싼 건 아니야. 근데 그 짜질구리한 것을 따라하고 싶은. 별거 아닌데도. 맞아요. 맞아. 그게 기타 생활비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애기들 또 병원 가고 치과 가고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또 애들 보험료에 뭐 네. 하냐고 그러면. 그래요. 아무리 그런 거를 다 금전적인 부분을 보험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게 다 내 돈으로 또 나가는 거니까 보험료를 지출하고. 직장 생활 하면은 그냥 요즘에는 맞벌이 해야 돼요. 네. 혼자 벌어서는 예, 생활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도 않은 게 애들 둘 키우면 집사람이 애들 또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엄마가 예. 엄마 집에서 한 10분 거리? 예. 삼성동에 가까워요. 그래서 첫에는 엄마가 봐줬거든요. 그 지금은 데려왔는데 둘째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예. 그래야 와이프가 일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봐주신다고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예 그게 안 돼요. 저갓집도 저기 파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봐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평일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어머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뭐 누가 하나 뭐 봐주고 케어해줄 그런 입장 전혀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그래서 맞벌이가 안 되니까 저 혼자 외벌이로 이제 레미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투자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둘이 살면은 만족하는데 아이들이 그럼요.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둘이 살면은 월급쟁이 해도 상관없지. 그쵸. 맞아요. 요즘에 월급쟁이 해봐야 진짜 뭐 나이가 좀 차서 뭐 대기업의 뭐 과장이나 부장 이 정도 되지 않은 이상 그럼요. 대부분 평균 임금 수준이 250에서 350 사이거든요. 네. 내 식구가 그 돈으로 물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알뜰하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포지션도 있고 그쵸. 관리비, 뭐 임대료 아니면 전세에 대한 이자, 고정 지출이 많죠. 네, 고정으로 들어가는 통신료, 요런 거, 보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식자재에 대한 포지션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회사 생활로 내 식구가 이렇게 잘 생활이 좀 원활하게 풍족하게 한다는 건 솔직히
아, 그럼요. 예, 불가능. 아, 절대 풍족하지 못하죠. 예. 저축도 안 되지. 입에 저- 풀칠만한. 그러니까 이게 생활할 정도 한 300만 원 포지션으로 잡으면 그냥 이렇게 생활할 정도. 그거는 생활할 정도. 이제 400만 원 포지션 들어오면 저축할 조금 정도. 조금 저축하고. 근데 또 웃긴 건 제가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300만 원으로 됐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들어가는 비용, 지출 비용들이 더 많아지고 그럼요, 많아지. 사교육비도 들어갈 네. 것이고. 저축이 또 고습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나이가 있다 보니까 30대에서 40대로 전환되면 내 집에 대한 주택이 변화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커고 그때 이제 또 포지션이 주택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축은 사실 말도 안 돼요. 형님 뭐 어디 분양 받으셨다면서요? 예전에 거기 옥정동 옥정동에? 옥정동에 이제 내 다다음 달에 이제 입주를 할 건데 벌써 다다음 달? 네. 우와, 저번에 형님 영상 봤을 때 뭐 한 1년 남았다고 그러셨었는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 또 들어가게 되면 그 대출을 또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포지션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더 벌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의 현실인 거예요. 그럼요. 예. 누구한테 뭐 금수저나 은수저 정도 돼가지고 집 정도 하나 물려받을 정도. 요즘에는 은수저, 금수저가 집 정도 물려받을 정도. 네. 그 정도 되면 나는 은수저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이미 금액이 세이브이 되니까. 근데 그 포지션조차 안 되는 저 같은 약흑수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로지 벌어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니까 자수성가로? 내 몸이 재산인 거예요. 내 몸이. 딱 그거.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안 돼. 공감돼요, 그거는. 그죠? 건강관리 항상 잘해야 되고.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몸이지 내가 혼자, 맞아요. 나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예, 아빠들의 입장은 내가 아프고 싶어도 아파도 안 되고 그럼요. 좀 아프더라도 그냥 나가야 되고 내가 하루 쉬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덜 먹게 되고 덜 써야 되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어떤 가장의 무게. 맞아 공감합니다. 그게 조금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 몸이 아니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 그래서 우리 지금 구독자분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아마 형 동생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예. 편하게 하세요. 저도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또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격식을 차리고 다음에 봤을 때는 편하게 형 동생 하는 걸로. 나는 같은 동네 살면서 네. 그냥 가끔 만나서 뭐 당구도 한 게임 치고 뭐 전. 예, 밥도 먹고 놀고 이렇게 그렇죠. 아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모임도 좋아요. 갖고 동네에서 잠깐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럼 좋은 소스 있으면 공유도 하고 좋죠. 요런 게 좀 돈벌이나 요런 거 좀 해봅시다. 좋죠. 이렇게 좀 공유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애들 예. 작은 애, 형님은 작은 애들하고 난 큰 애들하고 또 키즈 카페도 같이 예. 갈 수 있는 거고. 같이 놀러 가서 그냥 남자들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와서 밥도 먹고 너무 놀고 좋죠. 이렇게 하면서 좀 재밌게 그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다음 달에 옥정동 오시면은 그냥 이 동네 이웃사촌이네. 그죠? 같은 옥정동에 사니까. 예, 옥정동. 아무튼 요즘에 요즘에 좀 고민인 게 대출 이자가 좀 포지션이 좀 약간 높아지니까 사실상 아직 시감적으로 오진 않지만 이제 향후에 한 2달 정도부터 이제 제가 직접 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큰 거예요. 와,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럼요. 나 잘할 수 있을까? 혼자 벌어서. 예.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 대출이 다 쌌으니까 100만 원 정도만 대출 끊어도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1.5배니까. 만원 낼 걸 2만 원으로 내야 되니까. 2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60만 원 내야 돼요. 50만 원. 지금 똑같은 대출을 받고 예. 이자 계산을 하면 예. 와. 그러니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단기간 대출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중장기, 장기 30년 요즘 포지션이 많으니까 내가 빌리는 원금보다 갚는 돈이 더 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자가 아무래도 더 비싸지니까, 그죠.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디딤돌 대출 이런 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받는 대출로 이자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체증식 방식 해서 처음에 갚는 금액을 적게 나중에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왜냐 내가 이 집에 오래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가 가치나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본인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얘가 한 10몇 년 전에 벌었던 수익하고 지금 하면 좀 틀리거든요. 틀리죠. 점점 수익은 고소득화 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디딤돌이나
아니면은 보금자리론으로. 지금도 버팀목 대출 받아서 이자가 1.1%예요. 그죠? 그죠. 지금 1.1%. 예. 근데 지금 그게 신혼 기간 7년까지인가요? 예, 그죠.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7년 되는데 그때는 그때부터 이제 못 받죠 이제. 네, 그때 다른 데 이제 이사를 가도. 그때 포지션은 이제 4%대예요. 바꾸면. 지금 금리 적용하면. 그때랑 지금 만약 7년 돼도 그 대출을 안고 가는 거 아니라 갈아타야 돼요? 끝나면 갈아타야 되는 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요? 네. 다시. 7년이 넘으면 신혼기간 7년이 넘으면 네. 와, 그때는 조금 부담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이랑 예전이랑 정부 대출이 상품이 이자가 싸긴 한데 그래도 기준금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원래 4%대 받다가 예. 요걸 알아서 1%대를 바꿨거든요. 예. 그럼 다시 바뀌어야 되겠네. 예, 그렇죠. 기준금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2%대였거든요. 네. 지금 기준금리 올라갔으니까 보금자리론 받아서 4% 이상이에요. 4.5%. 최소가 시작이. 지금 기준금리 시작점이 3.25%니까 그걸 깔고 이제 가는 거라. 이제는 영끌하면 안 돼요. 네, 영끌하면 영끌하면은 큰일 났지. 막말로 말해서 진짜 좆되는 거예요. 진짜로. 영끌하면 안 돼요. 지금. 맞아요. 어느 정도 수중에 성금이 좀 있어야지.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근데 항상 이 시장은 유동성이 변하니까 그 맞춰. 지금은 조금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거고. 예. 그렇죠. 향후에 또 바뀌는 거에 모순에 따라서 가면 되겠지만. 형님 이제 다음 달에 이사 가시면은 대동돈 열심히 드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니까요. 한두 푼이 아닌데 분양을 받으면. 맞아요. 야, 대동돈 열심히 드셔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좀 틀려졌던 게 작년, 재작년하고 이제 레미콘 업무가 임금 체계가 조금 포지션이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조금 맞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이브 되는구나. 작년에 55,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 정도 상승해서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킵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물가 가치는 올라갔지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모자란 금액을 이제 투잡이나 이런 걸로 떼어야 되는 거죠. 몸빵 해야 돼요, 진짜로. 저도 비수기 때는 형님 그거 대리운전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병행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레미콘이 일주일 단위로 풀타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8호제 8시 출근 5시 퇴근 빨간 날 모두 휴무에 토일이 휴무니까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형님 원래 토요일날도 일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일했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 1년간의 최종 물량이 잡히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죠. 근데 그게 제조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물량이 멀리 못 가요. 원래 하루에 처리해야 될 물량이 4개 거리였다. 지금은 5개, 6개 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토요일날 해야 될 걸 평일날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일량이 많아진 거예요.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고. 오히려 그게 낫죠. 예, 오히려 빡세게 일하고 푹 쉬고. 그게 낫지. 구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이랑 좀 틀려지게. 저는 토요일날 물량을 평일날 쳐버리는. 그죠. 저는 찬성. 무조건 좋죠. 그거는. 그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업무가 되게 바빴거든요. 오히려 토요일, 금토가 진짜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일이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금, 월이 바빠요. 금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월, 말. 한 달 계산해보면 뭐 똑같죠. 탕수는 토요일날 일을 하든 그 일이 안 하든 딴 데 새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족들과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은 충분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놀아줄 수 있고 1박 2일 여행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연차 써가지고 붙여서 금, 토, 일,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유두리 있게 잘 조율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평일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레미콘계에서는? 근데 월차를 쓰는 거죠. 연차를? 연차. 연차가 부여가 돼요? 연차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좀 틀린데 우리 같은 회사에는 6개가 고정으로 나와요. 1년에? 1년에. 만약에 그 연차를 썼어요. 그 하루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입은 이제 출근하는 날로부터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차 쓴 날 4개를 나갔다. 그럼 4개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평일날 2개씩 채워줘요. 하루에 2개씩 해서 메꿔주는 거예요. 서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연차를 다 썼는데도 볼 일이 있다. 그럼 그땐 결근. 그냥 별근을 빵꾸 나는 거고. 결근. 하루 수입이 없는 거고. 연차를 적용하면 그 다음날 이제 서로 맞춰서
서로 이제 그거는 타협한 거죠. 회사원들끼리, 우리 이제 회원들끼리, 우리가 쉬면은 쉴 수 있는 건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뭐,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을 수도, 내가 뭐, 정비를 해야 될 일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무를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 며칠 전에 연차를 적용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맞춰주자. 그래서 일주일이든 언제든 뭐, 하루에 뭐 4개가 빵꾸 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틀 나눠서 2개, 6개가 빵꾸 났다, 그럼 3일 동안 2개씩. 그것도 못 맞추면 다음날까지 연장. 2월, 이런 식으로. 2월에서 서로 이제 맞춰줄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그럼 회사마다 틀려요? 회사마다 조금 틀린데, 안 맞춰주는 데도 있어요. 안 맞춰주는 데는 그냥 결근 형태. 그럼 그 연차가 없는 거네요? 예, 없는 거죠. 내가 그냥 결근하겠다. 저 가는 데는? 거기 가는 데는 있는 거. 그거 예, 좋다. 있는 거. 회사마다 그래도 형님 그쪽 그 상황을 다 아시네? 그쵸. 그래서 알고 계시네? 이 주변의 제조사들은 서로 교류를 하니까 거의 수준은 비슷하게 돼요. 비슷해요. 이 회사가 이렇고 저 회사가 저렇고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지역이 좀 멀면 틀릴 수도 있는데 요 근방이면 다 비슷해. 근방의 지역들은 시스템과 룰을 거의 비슷하게 한쪽에서 해보고 이게 좋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거를 수용해줘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쉬어도 편하게 쉴 수 있겠네? 네. 체계가 또 연합 체계예요. 회의도 같이 제조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제도를 활용하겠다, 같이 이제 발의를 하고 시행하겠다 하면 같이 시행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건 좋다. 예.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손해보다도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이런 게 좀 이 세계가 커요. 이 다른 세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덤프나 아니면 카고 이런 회사들은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그냥 끝. 화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쉬어버리면 그냥 그날 수입은 없는 거니까. 그쵸.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맞아. 이건 너무 좋다. 이거. 도급제 체계이지만 준 회사원에 거의 비슷한 느낌의 개인 사업자 반, 회사원 반 이게 믹싱된 거예요.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약간 다른 그 화물계 시스템보다는 좀 차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생각하죠. 너무 좋은데 이거 난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세계관이 바뀌고 경제나 경기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계속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고 해요. 아무튼 뭐 이 레미콘이 돌아가는 이런 체계가 점점점 예전보다 많이 바뀌고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향후에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동차 이런 그룹보다 조금 더 비전도 괜찮고 하기에는 좀 괜찮다. 대신에 하이 리스크 얘기한 것처럼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자차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렇지. 대신에 이 세계는 과속하거나 뭐 탕바리처럼 내가 빨리 돈다고 해서 빨리 도는 체계가 아니고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순번대로 기차 놀이하는 것처럼 탁탁탁탁탁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고 싶다고 내가 빨리 한다고 나를 일을 많이 줘 이런 건 없어. 전혀 없어. 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순번대로 맞춰가지고 일자주행, 그러니까 앞차가 있으면 간격 좀 주고 멀리 주고 텀을 주고 이제 이렇게 딱 배차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움직일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했을 때는 급하게 뒤로 이제 빠꾸하거나 안 해도 돼요. 어려우면 천천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초보니까 못하는 거 알고 있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그 사람들도 경력자가 되는 거고 누구나 다 아마 처음에 그랬을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경력자가 없으니까. 예. 딱 보면은 저 사람 초짜네 티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좀 배려하는 그건 좀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하세요. 옆에서 멘토도 해주고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똘똘 뭉쳐져 있어요. 잘 알려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면이 좀 커요. 이 회사가. 막 드센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물론 틀리겠죠. 물론 있어요. 존재는 하겠죠. 예, 물론 회사마다 약간의 좀 괴리감이 차이는 있는데 막 텃세 부리고 좀 드센 사람들. 예. 근데 그거는 회사의 좀 분위기에 따라 좀 틀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부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시대에 맞춰서 많이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연장 들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언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좀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나요. 바로 경찰 출동해요 지금은. 그죠. 뭐 알려준다는 명목하에 뭐 연장 들고 와가지고 뭐 한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액션 취하가 그럼 바로 쌩이죠. 안 그래? 그렇죠. 예, 딴 사람한테 배우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게 조금 많이 좀 바뀐 것 같아. 예. 자, 레미콘의 구조는 첫 번째 이제 요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탑.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통. 네. 요거는 머플러. 그다음 요거는 물모터. 물탱크에서 수압을 쏴서 여기서 이제 수압을 조절해서 드럼 내부나 아니면 청소할 때 물을 쓰게 해줄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절해주는 모터. 그다음에 얘는 이제 드럼의 방향은 여기 레버가 있는데 보면 투입이 있고 배출이 있어요. 투입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제끼면 안으로 감아줘서 시멘트를 섞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정지는 드럼이 멈춰서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 네. 배출은 레미콘 안에 있는 그 콘크리트를 바깥으로 토출해주는 역할. 그리고 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레버를 밑으로 제끼면은 RPM이 더 올라가면서 터보가 부는 거죠. 윙하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물 스위치, 안쪽으로 물을 넣어주는 역할, 그다음 바깥에 슈트에 물을 뿌려주는 역할 해서 양방향으로 청소할 때 쓰는 밸브. 그래서 물량은 이걸로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락션, 물모터 스위치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뒤에는 이제 위에는 콘크리트를 만든 호퍼, 그 다음에 요거 V자로 되어 있는 거는 V 슈트, 그 다음에 요거는 맨 마지막에 토출구는 요거는 그냥 슈트, 그 다음에 얘는 헬스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축이 이 뒤에 3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뒷바퀴만 돌아가요 처음에. 근데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압축을 또 변환해서 쓸 수 있게 노치 스위치를 넣으면 얘도 같이 구성되게 돌아가게. 그래서 타이어를 보면 여기 많이 달고 적게 달았는데 이건 한번 가른 거예요. 여기가 많이 다니까. 여기가 운행축이라. 근데 이렇게 되고, 항상 차량에 시동 걸기 전에 차를 한 바퀴 돌아보는 습관, 스프링이 멀쩡한가, 타이어가 펑크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고, 그 다음에 오일류가 새진 않는가, 시동을 걸었을 때 평상시에 소리와 좀 다른 소리가 나지 않는가, 갈리는 소리, 아니면은 뭐 떡떡거리는 소리, 아니면은 뭐 약간 내가 듣기 좀 원래 듣던 소리가 아닌 이런 소리들, 에어가 새는 소리, 이런 소리들로 미연의 고장을 잡아내는 거예요. 대부분이 약간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액션이 나옵니다. 소리로 또는 뭔가 흘러나오는 걸로 보여줘요. 네네. 그래서 빨리 예방 정비를 해야 돼, 그런 걸 보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 클리너 통 있어서 에어 클리너 통도 주기적으로 계속 잘 갈아줘야 돼요. 한 6만원 정도에 6만원. 그리고 요거는 쇼버가 진짜 많이 터지거든. 저게 6만원인가 그래. 이게 대가 할 때가 터지면, 저기가 지금은 시멘트 색깔인데 약간 뭐가 국물 흘러내린 것처럼 약간 이게 기름이 묻어 나와요. 그때는 요걸 갈아야 돼요. 정비소에서 갈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자키 올려가지고 갈거나. 그리고 라이트가 얘가 진짜 잘 나가. 얘가 왜냐면 평상시 주행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 주행이다 보니까 덜컹덜컹 하잖아요. 필라멘트가 자주 끊어져요. 소리를, 깜빡이 같은 경우에 고장나면 릴레이 소리가 달라요. 원래 평상시에 딱딱딱딱 거리다가 깜빡이 망가지면 딱딱딱딱딱 소리가 빨라져요. 그럼 어느 한 구간이 망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한번 둘러보는 습관. 얘는 또 요소수통. 요소수, 이거는 내연 저감 장치 때문에 필수로 따라가는 거. 여기 기름통 250 들어가요. 250L 꽉 채우면. 그리고 얘는 이거 배터리예요? 여기 안에 배터리 2개, 24V니까 12V짜리 2개 들어가고, 얘는 이제 냉각수.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스위치는 뭐냐면, 탑을 안에서 버튼 눌러주고 얘를 앞으로 제끼면 얘가 올라간다 표시되어 있죠. 그림대로
차 수리할 때요? 네, 평상시에는 뒤로 제끼고 수리할 때는 이렇게 해서 탑을 들어주고 얘를 버튼을 누르면 찍 하고 올라가요. 찍 하고 시동 걸어 놓으면 그럼 파워키를 넣어놔야 돼요. 파워키를.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보조 슈트. 보조 슈트 역할은 이 슈트가 짧아서 공간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를 연결해서 결합한 다음에 좀 길게 뭐 농수로라든지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펌프카 진입이 어렵고 한 대짜리 이런데 이거 연결해가지고 파설해 주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타이어가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한 27만원 했는데 지금은 33만원 한 짝당. 그래서 갈 때는 네 바퀴 거의 한 번에 가는 정도. 이것도 이제 갈 때 돼서 1월달이나 좀 세월로 갈아야 돼요. 그때는 얘를 앞으로 옮기고 새 타이어를 다시 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순환해 주는 걸로. 한 번에는 안 가네요. 네, 거의 해보면 이쪽이 뒷바퀴가 제일 많이 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달았으니까 얘를 앞축으로 넘겨주고 새 타이어를 다시 뒤에다 껴주고 계속 순환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주기는 얘랑 세 개가 교체하는 주기가 다 달라요. 한 번에 목도는 안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한 번에 갈 때 한 100 얼마씩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운행에 대한 기본을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보고 전진 후진에 대한 감이 어떻게 되나, 기존의 어떤 화물차랑 느낌이 어떻게 틀린지 이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앞으로 전진했다가 요 앞에까지 나갔다가 다시 후진으로 후진하는 거까지 할 거고, 그렇게 키를 못 넣으면 달칵 에어 들어가는 소리 들리죠. 그게 끝나면 시동 걸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를 내리고 기아를 1단 포지션 넣고 전진. 잘하는데요. 자, 스톱. 자, 그리고 후진. 후진은 소리가 들어가요. 띠띠띠 소리가 나야 돼. 이건 기아가 안 들어간 거예요. 더 꺾어서 안 들어간 거예요. 봐봐요. 여기 알이 여기 있고 네네. 최대한 끝까지. 클러치 넣었어요? 네, 그래서 잡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아, 됐다. 네. 꽉 걸리죠? 네. 그 걸리는 그때까지 놓고 뒤에 차 오나 보고 옆에. 이거는 반크러치도 나가네요? 이거 반크러치 아니고 완크러치예요. 쭉 떼면서 나가야 돼요. 감이 살살 떼봐요. 악셀 밟지 말고 크러치만 살살 떼봐요. 다 뗐는데? 예. 완전 다 뗀 거예요? 네. 기아가 안 들어간 거 같은데. 기회가. 오케이. 자, 크러치 살살 떼봐요. 얘는 악셀 안 밟아도 크러치로만 조정이 돼요. 1단, 2단은 굳이 악셀과 연동 안 시켜도 네네네. 그냥 크러치만 떼면 나가는 거. 그래서 기존의 포터랑은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오토 몬다 생각하는 개념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감 오죠? 네, 그죠? 감 왔어요. 굳이 악셀을 안 밟아도 그냥 크러치만 놓으면 가는 거. 네네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현장을 2바퀴 정도 돌아봤는데 현장 체험하고 1일 체험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해봤어요. 네네. 간단하게 좀 느낀 점이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본 거랑 또 직접 몸으로 느낀 거랑은 또 이게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죠? 모르는 것도 많고 네. 또 새로운 것도 좀 많이 알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좀 빨리 좀 추진이 돼서 네. 저도 좀 하루빨리 좀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또 알고 있던 것처럼 진입하는 장벽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게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형제, 친구분들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느꼈어요. 그죠? 네네. 왜 그러냐면 내 소중한 자산의 차량을 남에게 맡겨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귀찮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2의 경쟁자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양성하거나 육성하고 이런 교육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내서 제 채널에 좀 참여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좋은 경험 한 거예요. 너무 뜻깊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취업 활동이라든지 이제 구직 활동 이런 것도 알아봐주고, 그다음에 네. 뭐 차량 구매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랑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알아보고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네.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이쪽에 개통의 업무에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아무쪼록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참여해가지고 뭐 직접 현장에서 이제 차를 사갖고 투입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 한번 또 채널에 참여해서 또 뜻깊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